계엄의 의미를 다시 묻다. 비상계엄. 투나미스 편집부 지음. 투나미스 출판. 들어가는 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2024년 12월 3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하 생략. 챕터 1. 왜 비상계엄인가?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 조치이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 권한으로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대응 수단이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봄직하다. 개인의 자유는 안정된 사회와 국가가 안보라는 기반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계엄은 그러한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 체제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의해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법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즉, 무법적 통치가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복구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며 발동 이후 국회와 국민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영구적 통치 수단이 아닌 질서 회복을 위한 임시적 장치인 것이다. 역사를 통해 본 비상계엄의 역할과 교훈. 비상계엄은 한국 현대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동시에 신중한 사용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국가안보의 최후 방어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계엄령을 발동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계엄령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재정립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해외 사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 통합을 유지했다. 프랑스 2015년 테러 사건 이후 비상사태법은 사회적 혼란을 통제하고 테러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앞선 사례는 비상계엄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용의 경고와 교훈.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남용한 사례들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1972년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유신헌법을 강행하며 권력을 집중시켰다. 이는 체제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1972년 도입된 유신체제에서 유신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자 멜유와 새로울 신을 합친 단어로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거나 혁신하여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유신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주로 체제 혁신이나 국가 개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특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반에서 서구화 개혁을 통해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메이지 유신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 성장과 국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1980년 광주 사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남용해 군사적 폭력으로 시민 저항을 진압했고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했다. 즉,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사용될 때는 국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상계엄은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한 도구이다. 보수적인 시각은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지지하지만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은 법적 근거와 민주적 견제를 통해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발동되고 의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단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과도한 억압을 피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비상계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필요시 책임을 물어야만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 비상계엄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비상계엄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이해된다. 물론 비상계엄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법적 절차와 민주적 견제 속에서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왜 지금 비상계엄을 논의해야 하는가? 1. 현대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21세기의 세계는 테러, 사이버 공격, 팬데믹, 자연재해 등 전통적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기술적, 환경적 위협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다시금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2.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비상계엄은 단순히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안정된 사회적 질서 위에서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질서가 붕괴되면 국가의 핵심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비상계엄은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최후의 도구로서 필요하다. 3. 과거의 교훈. 준비되지 않은 비상사태의 대가. 역사는 국가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비상계엄은 혼란 속에서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비상계엄 남용은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상계엄이 적시에 올바르게 사용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과거의 교훈은 현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한 재검토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4.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법적 준비의 필요성. 현대적 위협들은 기존의 비상계엄 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다. 테러는 치안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며 사이버 공격은 경제와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팬데믹은 국가적 자원을 소진시킨다. 보수 우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상계엄은 그러한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새로운 위협에 맞게 재구성되고 현대화되어야 한다. 5.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도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보수 우파는 비상계엄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로 봐야 한다. 6. 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위한 계엄 논의. 비상계엄은 발동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실행 조건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보수 우파는 계엄 발동의 명확한 요건과 제한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한 도구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하다.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비상계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준비다. 보수 우파는 비상계엄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이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준비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잃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비상계엄을 논의해야 한다. 챕터 2. 비상계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비상계엄의 역사적 기원. 1. 비상권의 기원. 비상권의 개념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공화정 시기, 공화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원로원이 임명한 독재관은 6개월 동안 제한된 권한으로 국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비상권은 공화국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비상권은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체제를 복구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오늘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초기 모델로 볼 수 있다. 가볍게 듣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서를 구매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